이 논문은 성인 척추 변형 환자분들, 특히 척추 측만증 관련돼서 저희외과 의사들이 얼만큼 물리치료에 대한 식견이 있는지, 운동치료에 대한 식견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논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척추측만증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저희외과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사들의 식견과 태도에 따라서 물리치료로 의뢰되고 운동치료를 시행하는 비율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외과 의사들의 식견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대개 척추 변형은 일반적으로 32%에서 68% 전체 인구의 68%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척추가 옆으로 휘게 되면 척추 측만증이 있게 되면 뭐 통증이라든가 관련된 자세 불균형 또는 밸런스 또는 지구력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데, 특히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시절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성인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한꺼번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선 수술적인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개 수술적인 방법은 그 합병증도 많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운동치료라든가 물리치료,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척추 측만증 자체를 그냥 이차원적인 척추 배열의 문제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삼차원적인 문제,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에서 삼차원적으로 척추가 얼라이먼트 이제 배열이 틀어지게 되면서 이에 관계된 운동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로스 방법은 이런 삼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척추 측만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를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은 이제 코프스 앵글입니다. 척추가 옆으로 얼만큼 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콥스 앵글이 늘어날수록 척추의 배열이 틀어지면서 그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도가 넘어가면 이거는 수술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집중적인 측만증에 특화된 운동 방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큰 문제들이 갖고 있는지, 뭐 콥스 앵글을 통해서 척추가 얼만큼 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측만증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능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같이 이와 더불어서 삶의 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한참 자라나게 되는 학령기에 청소년기쯤에 발생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인기로 가면서 더더욱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될 시기까지 오게 되는데, 수술은 맨 마지막 단계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형외과에서 이제 과거에는 수술을 많이 고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진짜 척추의 배열이 틀어진 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잘 진행되었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비수술적인 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연 정형외과 의사들이 척추 관련된 변형들, 측만증 같은 변형들을 다루게 될 때 어느 정도 특화된 운동치료 방법들을 선호하는지, 또는 물리치료를 처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싶어서 이 연구에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해서 전체 어, 98명의 정형외과 의사한테 그 설문지를 받은 겁니다. 설문지는 의사들의 일반적인 특성, 뭐 경력이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어디 출신인지 등등에 관계된 그 항목들을 포함해서 14가지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항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 환자분들한테 물리치료를 처방한다면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다음에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니까 양분됐습니다. 그 20% 미만 또는 80% 이상 처방을 많이 하지 않거나 아예 처방을 대부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양분돼서 이렇게 응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처방한다면 어떤 이유로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거냐? 보니까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는 밸런스라든가 보행 또는 에이드에 상의 문제가 생겨서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그 여러 문항 중에서 세 번째 문항은 어, 침만주 수술을 한 이후에 물리치료를 처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처방하지 않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물리치료의 효과가 과연 에비던스가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증거 부족 때문에 처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또는 물리치료 자체를 어떤 가치가 없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는 물리치료 이건 수술한 이후에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그런 단계에서 과연 물리치료사가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 또 이후에 척추측만증 관련된 관리하는 지식이 충만한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처방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술을 한 다음에 어느 시기에 운동치료를 처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6에서 8주 정도 이후에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면면을 보니까 이건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태어나고 자란 미국계 의사들은 뭐 대부분 이제 그 척추측만증 관련돼서 운동치료에 대해서 잘 알고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계 또는 아시아계 또는 중동계 등등 이렇게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21년 이상 되는 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경우에 이 운동 치료 방법에 대한 거를 알고 있다라고 저는 답변을 했고 또 정형외과적인 어,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이제 또는 신경외과 의사도 척추를 좀 다루고 있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는 65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 치료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집중된 결과를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설명을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되게 전체 응답자 중에서 36% 정도가 PT를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든 운동치료든 처방하지 않았고 물리치료를 처방했던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일단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측만증과 같이 척추 변형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수술 이후에 처방한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71.43%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물리치료를 처방한 사람 중에서 이제 어, 7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술 이후에 물리치료를 처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수술 이후에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니까 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균형이나 보행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처방해서 치료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척추 측만증 수술한 다음에 어, 물리치료를 처방한 사람들은 이제 71% 정도 처방이 되었다라고 보이시고 그렇지만 이 71% 중에서 단지 66% 정도만
어떤 물리치료에 대한 걸 호의적으로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한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처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처방한다라고 하더라도 물리치료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이제 수술한 다음에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분들이 선호도가 실제 처방하는 그런 비율과 선호하는 비율이 이게 좀 다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그 언급이 되었지만 일단은 그 어떤 효과적인 물리치료 또는 운동치료의 효과성 이 측면에서 이게 과연 합당한지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지만 이게 과연 에비던스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제 물리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비율도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거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 물리치료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그 효과성을 좀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비던스를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에비던스의 부족이 결국은 주치의들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 물리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한점으로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수술 이후에 합병증도 상당히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술보다는 이제 어떤 그 운동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를 통해서 그 척추 변형에 대한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이 연구의 결과도 결국은 물리 치료를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쓰는 사람도 많았고요. 특히 수술한 다음에도 물리 치료를 많이 언급을 해서 이제 처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게 뭐 환자의 선호도보다는 이제 저희가 의사들의 선호도가 좀 달랐던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좀 더 그 물리치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척추 변형, 뭐 척추 측만증에서 운동 치료를 좀 더 특화돼서 나아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리치료가 척추 측만증에 효과적인 치료다 또는 에비던스가 높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물리치료를 사용했던 또는 운동치료를 처방했던 정형외과 의사들도 많았지만 물리치료를 처방하지 않았던 의사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방하지 않는 이유를 많이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물리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어떤 에비던스가 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믿었고 또는 척추측만증 수술한 이후에 그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찾기가 좀 힘든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기에 물리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도 또한 의사들 사이에서도 분분했기 때문에 이에 관계된 좀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